한국에 대한 강경한 압력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냈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과의 화합만이 살아남을 길입니다. 얼마 전 일본의 대표 신문 중 하나인 아사히 신문에서 놀라운 헤드라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관해 상당히 우호적인 보도였는데요. 신문의 첫 마디에서는 지난날 한국과의 대립에 대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했지만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의견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약 8년 만에 한국과 일본은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유사시에 상대 나라의 중앙은행끼리 자국의 통화를 서로 빌려주는 계약인데요. 이번 통화스와프 협정은 전액 달러화 베이스로 진행됐으며 계약의 규모는 100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1,700억 원에 달하며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에 처음으로 2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맺은 뒤 2011년까지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렸지만 결국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규모가 줄어들다가 결국 중단되었는데요. 이에 관해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이번 통화스와프는 규모보다 8년 만에 복원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한국과 대립하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 등등의 조치를 내렸고 한국 역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러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은 오히려 일본의 경제성장 저하를 불러왔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는데 일본은 화이트국 복귀, 통화스와프까지 맺었다. 이건 완전한 일본의 패배다. 그래도 일본 근처에 친중이 생기면 좋을 게 없다. 서로 상생하기 위함으로서는 좋은 거다. 등등 일본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많았는데요. 한때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서는 꽤 타격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한국 기업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간 일본에 많이 수입을 해왔던 물품들의 수입처를 다양한 나라로 늘렸으며 반도체 및 수입에 의존하던 많은 물건들을 국산화시키는 것에 성공한 것이죠. 특히 불매운동 전 일본산 제품 중에 한국에 인기 있는 품목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판매율 1위로는 일본 맥주가 첫 번째입니다. 아사히, 기린, 삿포로 등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일본의 맥주 브랜드이며 한국에서도 독보적 1위로서 국내 시장에서 활발히 판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국산 제품들로 채워진 것인데요. 원래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평이 많았지만 꾸준한 개발로 인해서 현재의 한국 맥주는 더 질이 좋은 제품으로 나와서 많은 개선을 이룬 상태이며 한국의 각 술집마다 수제 맥주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제 맥주는 탄탄한 기반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하여 더 이상 일본의 맥주는 노제팬이 풀린 지금의 상황이라도 예전만큼의 입지는 아니게 되었으며 유니클로 역시 가격이 저렴하면서 괜찮은 품질로 한국인의 많은 소비가 있었지만 한국 브랜드로 대체하면서 일본 수입의 의존도를 확 낮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 수입 의존도를 낮췄다고 해도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불매를 하기에는 어려우며 소재나 부품, 반도체 분야가 그런 부분인데 한국은 그것마저도 국산화를 하는 데 기어이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부분에서 국산화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로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번 일본 불매운동 상황에서 국산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당장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상황에서 갑자기 국산화를 진행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조금 더디고 막힐 수밖에 없었지만 이내 안정화시켰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국산화를 시키는 것은 생각해보면 같은 한국인들은 아주 익숙한 상황인데요. 당장 이런 한국의 상황을 본 외국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는 성장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성장통이 끝나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국산화는 당장 한국에는 스트레스였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극복해냈으며 결국에는 몇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제팬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은 더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방위산업, 소프트파워 등등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뤄냈죠.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경제적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과의 대립 상황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은 몇 년 전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서 통화스와프 재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들의 댓글이 달렸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강경한 경제 압력은 역효과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한 일본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 진짜야. 한국의 말대로 정말 쓰레기네. 뭐가 역효과라는 거야? 저쪽도 어쩔 수 없어서 서로 손잡은 것뿐이잖아. 다시 상황이 괜찮아지면 반일도 시작해버리겠지. 아사히 정말 제정신이야? 제재 효과는 있었잖아. 이런 날조는 역시 아사히답다고 해야 되나. 역시 일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항상 그랬듯이 말이야. 아무튼 간에 한국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는데도 일본은 화이트 궁으로 복귀 및 스와프까지 맺어버렸으니 이건 일본의 완전 패배로 볼 수 있어. 그것만큼은 나도 인정하고 있어. 교류하는 것 자체가 역효과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해? 한국은 또 배신하니까. 이전에 한국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지. 아사히의 바보짓에 정말 감탄해버렸어. 아사히 신문의 분석을 조선 미디어가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또 시작이냐? 이런 기사의 노인들은 정말인지 알고 속는다고. 과연 이번엔 테이크 앤 테이크가 될 것인가? 그런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접근해 온 거야 한국인들이. 기시다 멍청이는 일본의 요구를 더 전달하고 거절했어야 했어. 그리고 압력을 높였어야 했는데 그걸 안 했지. 응석바지를 받아주며 타협했으니까 제대로 깨인 사람은 다 화를 내는 거라고. 마냥 받아주면 기어오르는 것이 한국인들이다. 온정을 베푸는 행위 자체가 역효과니까 그만둬. 이 빌어먹을 신문에 얼마나 더 속는 노인을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효과가 꽤 났으니까 한국이 일본에 무릎 꿇는 외교를 시작한 거잖아. 경제 압력만으로 이 정도라면 경제 제재를 하면 일본에는 더 좋은 경과가 나올 것 같아. 일본은 언제나 ATM 역할이나 하는 게 정말 잘 어울리지. 원하는 만큼 또 공을 받쳐대고 있구먼. 그러면 경제 압력을 더하면 한국이 도리어 성장하지 않을까 싶네. 그런데 완화한다니 이건 심하잖아. 조선인은 정말 안 될 사람들이야. 또 중앙일보와 콜라보하려는 건 아니겠지? 기시다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고 있는 것뿐이야. 제발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라 아사히. 한국에도 똑같이 말해라. 제일 아사히 신문 녀석들아. 이건 한국에 이로운 효과밖에 없는데? 이런 식이면 한국은 언제까지고 자립할 수 없을 뿐일 거야. 위험해지면 일본에 손을 내밀면 되니까 말이지. 이건 그 반대잖아. 옛 정권 때 경제가 너덜너덜해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정권 교체한 거지. 아사히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면 보도는 그만두는 편이 좋을 거야. 아사히 신문은 포장지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기사는 전혀 가치가 없어. 아사히의 논조를 진심으로 믿는 것은 반도만인 한국뿐이야. 또 한국의 주장을 사실처럼 흘리는 가짜 신문 아사히. 아사히가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는 상황이 좋은 상태고 한국은 나쁘다는 거 맞지? 자, 일본인들. 너희들은 교훈을 얻었니? 제1교포 총귀국이 엄청 효과적이니까. 그래도 화이트 복귀로 한국이 불화수소에 국산화할 기회를 놓쳤으니까 또 이건 이거대로 일본에 큰 효과가 있는 거야. 돈을 투자해 양산화 연구하던 것을 멈췄기 때문에 몇 년간 해온 고생은 결국 없었던 일이 돼버린 거지. 이건 미국의 의향 때문이지. 중국의 위협이 결국 현실화되었으니까. 서둘러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걸로 밖에 안 보여. 바보 취급하는 나라에 통화 스와프를 부탁을 하다니. 일본은 정말 어떻게 된 걸까? 애초에 일본이 압력 따윈 안 넣었잖아. 스와프도 거절했던 건 분명 한국이고 말이야. 수출 관리 강화도 한국의 잘못에 따른 방침이었잖아. 이건 자민당의 배신이지. 제1교포는 빨리 정체를 좀 숨겨라. 근데 아사히나 마이니치 신문사도 그렇고 NHK도 한국 공작원 노릇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니. 일본의 미래는 정말 끝없이 어둡구나. 한국이 다음 전장이 될 테니까. 그리고 미국 쪽 세력이 되지 않으면 없어질 테니까. 다만 저 나라는 금방 배신하니까 주의가 필요할 거야. 아무튼 다음 선거에선 자민당은 완전히 탈락이야. 난 이번에는 선거하러 꼭 할 테니까 다들 기억해둬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라고 한 건 미국의 짓이잖아. 매국 정치인들이 일본을 죽이고 있어. 아사히 신문. 저렇게 제멋대로 해석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완전 한국이랑 쏙 닮았네. 지금까지도 일본이 양보해왔지만 전부 역효과를 냈잖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게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거지? 기시다가 괜한 짓을 해버린 것 같네. 그건 그렇다 쳐도 일본 근처에 친중인 나라가 생기면 좋을 리 없어 보여. 서로 상생하기 위함인 거잖아. 일본에 무능한 아군은 필요 없어. 중국도 한국을 비판하기만 할 뿐이지 결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진 않잖아. 이상으로 한국의 강경한 경제 압력은 역효과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한 일본인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